자,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 우리 박시동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자, 보시죠. 경제 논평 가능한 국내 유일한 누가 이럴 수 있겠어요. 하이브리드 평론가입니다. 아, 그 좋네. 그 표현 좋아요. 경제는 경제인이었으니까 가능하고요. 네. 잠깐 또 정치에 몸담았기 때문에 정치도 되고 가수니까 음악 평론도 되고. 그러면 이게 낫겠네. 퓨전 평론가, 퓨전 평론가, 퓨전 가수.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저 박시동 평론가님과 함께 똑똑해지는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 평론가님, 그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그 해병대 채수군 해병 예.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이, 네네네. 이종우, 예. 아주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뭐 이제 퍼즐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고요. 예. 이제 더 이상은 뭐 거짓으로 뭐 이런 거짓말로 이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예 넘어갔다. 그런 느낌이 이제 확 들고요. 네. 이제는 뭐 탄핵에 관한 이제 급행 열차는 확실히 출발할 수 지금 있다. 저 시동을 예. 걸었고요. 이제 예. 출발 직전이에요. 그렇죠. 예. 출발 직전이면 워낙 급행 열차라서 네. 뭐 머지않아 바로 지옥으로 향할 텐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가 이 말도 안 되게 계속 거짓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아직 사실 이제 녹취록이 전부가 다 공개된 건 아닌데 네. 거기에 또 숨겨진 얘기도 많다고 하고요. 아, 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주 센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 이거 도저히 이거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예. 것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뭐 그 안에 또 이제 핵폭탄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폭탄들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찰 인사 개입했다든지.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삼부토건. 그 네 글자. 있어요? 아니 그걸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삼부토건이 또 여기 연관돼 있습니까? 그때 그 멋쟁 해병에 나오지 않습니까? 카톡에 3부는 뭐 이런 식으로 잘 챙기고 있냐라든지. 아, 그 3부가 그 삼부토건이었어요? 뭐 저희가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네. 그래요. 삼부토건은 또 우리 저 김건희하고 무관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다 김건희를 가리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자기들은 상관이 네. 없다라고 어제 아주 대놓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야부리를 뻥을 치던데 너희들 다친다. 감당할 수 있는 뻥만 쳐.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뻥만 치라고. 야, 윤석열이 오래 갈 것 같냐? 겨우 그 정도밖에 예지력이 없어? 야, 등신들 같으니라고. 진짜.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런 것들이 이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으니. 네. 응? 아니 정의로운 길이고 맞는 길이고 정당한 어떤 공무 라인에 있는 얘기라면 뭐 신명을 다 바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진짜로 그 밑에 있는 지금 군인들, 공무원들, 뭐 용화대 사람들 빨리 그 난파선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양심 선언하고. 아니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이종섭이가 녹음하지 않았을까? 이종섭, 런종섭이요. 네, 런종섭이. 그렇죠. 예,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보세요, 얼마나 꼼꼼합니까? 또 굉장히 소심하고 다 녹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런종섭 대사가 왜 총선 앞두고 급히 호주로 빼돌렸어야만 했냐. 뭐 한간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사실로 어느 정도는 좀 신빙성을 얻어가고 있는 게 워낙에 심지가 약하고 믿을 수가 없다. 아예 빼돌리지 않으면 저기서부터 무너진다. 그렇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해외이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뭐 더러운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호주 가서 그 캥거루 그 속으로 들어가 있어라. 그런 썰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끼들 거짓말 치는 거 잘 보세요. 인간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연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요. 망해가는 정권 이야기인데 한국은행은 사실상 뭐 정권과는 무관하다. 독립돼 있다. 이렇게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침 한국은행 금통위가 좀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뭐 금리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등등 해서 일단 경제 이슈 자체로도 관심이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방금 우리 피디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경제 얘기만 보면 될 것을 왜 한국은행을 보면서 또 우리는 독립성이나 이런 것까지 지금 또 국민들이 피곤한 걱정을 해야 되는지 최근에 한국은행 관련한 여러 가지 설들 또는 뭐 비판점들까지 한번 묶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변호사님 중에 김윤우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분 말씀은 한국은행 총재 박근혜 때 한국은행 총재하던 사람을 왜 문재인 정부에서 또
총재로 연임을 시키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로 가다가 네. 그냥 여기저기서 집을 다 사들이고 빚내서 또 집값이 그렇게 딱히 마음에 들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민심 위반이 돼가지고 정권을 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선은 문재인 정부는 왜 그 박근혜 때 한국은행 총재를 또 연임을 시켰는지 그 좀 사연을 아세요?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 그거 결국 그것 때문에 네. 부동산 때문에 망한 정권. 그렇죠. 정권이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부동산이에요. 검찰 문제하고. 아이고. 근데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정책 자체를 잘못한 것과 네. LH 사태가 터지면서 네. 부동산을 관련한 부동산과 관련된 도덕성에까지 네. 치명타를 주면서 국민들 민심에 불을 지폈죠. 그렇죠. LH 사태. 네, 결국에는 부동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한국은행 총재 이름이 뭐죠? 이 사람은? 이창용이요. 이창용. 네.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저 독립된 한국은행의 총재라기보다는 뭐 그냥 시시때때로 당과 네. 정부를 찾아다니는 아주 정말 그 얘기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소통 능력 탁월하다. 뭐 그런 얘기도 예. 듣고 있는데 아니 순서대로 가시죠. 순서대로. 예. 일단은 오늘 금통위 잠깐만 정리해드리면 네. 금리는 동결입니다. 네. 3.5로 동결이고 12회 연속 동결이고 개월수로는 18개월 연속 동결입니다. 동결될 거라고는 뭐 100% 시장이 예측했으니까 네. 동결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포인트는 야 지금 미국도 고금리, 한국도 고금리인데 언제까지 고금리로 갈 것이냐. 네네네. 결국에는 꺾인다. 쉽게 말하면 피벗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방향이 한번 꺾이는데 예. 그게 언제일까가 이제 시장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네. 미국이 언제 꺾일까? 예. 를 놨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금융적으로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실업률이 4%가 넘으면 꺾이지 않을까, 예. 물가가 얼마 되면 꺾이지 않을까 등등등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그런 경제적 분석과 상관없이 예. 정치 얘기를 도입해보자. 아. 그러면 미국도 잘못하면 이거 트럼프로 넘어가는데 예, 그렇지. 지금 서민생활이니 뭐니 걔네들도 이제 힘들면 팍팍하지. 정권 넘어가니까 예. 만약에 금리를 내릴 거면 차라리 대선 전에 화끈하게 미리 한번 내려서 그 금리가 한번 꺾이는 그 효과, 훈풍을 좀 온기를 돌게 만들 시간을 두고 내려야 될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야 바이든 형님이 대선에서 어떻게 쪽이라도 써볼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 정치적인 입김이 이제 이 금융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네. 그렇다면 네. 대선 앞두고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역으로 계산했을 때 9월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네. 요 얘기를 일단 전제해 놓고 그렇다면 이 얘기가 51%의 확률로만이라도 가능하다고 치면 네. 그럼 우리도 결국 미국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게 큰데 네. 한미 금리 차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지금도 역대급 2% 차이인데 네. 까짓 거 뭐 2%나 2.25%나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미국이 내린다는 전제만 확인된다면 바로 우리도 내린다. 선제적으로 내리지 못할 게 뭐 있냐. 예. 옛날같이 미국이 내리는 걸 보고 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도 너무 제코가 석자니까 네. 선제 인하론을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자, 좋다. 미국 얘기도 좋고 선제 인하론도 좋은데 그럼 선제 인하론을 맞다 치더라도 어느 아침에 갑자기 방망이 딱 치면서 오늘부터 내립니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금리라는 게. 네. 시장에 힌트를 주고 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한이라도 줘야 돼요. 저 무슨 한국은행 총재 이빨을 바라보는구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9월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치고 그 시나리오가 맞다고만 친다면 우리는 그럼 선제 인하론을 택한다 하더라도 8월에 내리겠죠. 네네네. 그럼 8월에 내린다고 쳐도 7월에는 힌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힌트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아, 뭐 오늘이야 금리를 그냥 그대로 동결하게. 예, 동결은 의미가 없고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어떤 메시지가 나왔느냐가 뭐라고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뭐 큰 메시지는 아닌데 기존에 없던 얘기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는 한다는 이 문장이 하나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은 시장으로 던져졌습니다만 네. 제 말씀은 이제 한국은행 전체를 둘러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 힌트가 있냐 없냐를 얘기할 때 시장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게 들어갈까 저런 게 들어갈까라는 자기의 예측을 하기 바빴는데 예. 일주일 전에 아주 특이한 리포트가 2개가 나와요. 네. 외국계 기관 두 기관에서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관은 이렇게 예측합니다가 아니라 네. 그냥 대놓고 단정적으로 네. 이럴 거야라고 한국은행은 이럴 거야라는 리포트가 2개가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뭐냐? 무조건 이번에 힌트 들어간다.
근데 이게 보통 기관이 아니라 그래도 힘 좀 쓰는 기관들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 아이고. BNP 파리바 이런 애들입니다. 예. 얘네들이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야, 한국 무조건 8월에 내릴 거야. 그리고 이번에 뭔가 변화 있는 힌트 들어갈 거야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시장에서 일파만파 이제 보통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 같은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감하게 되는 거죠. 네. 쟤네들이 왜 하지도 않는 말을 저렇게 평소에 하지도 않던 말을 세게 할까? 뭐 들은 거 아니야? 그 힌트를 줬겠지. 그렇죠. 한국은행이 힌트 줬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금원 기간 적어도 금통위를 앞두고 침묵의 기간에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힌트를 흘리려면 힌트도 루트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그 루트가 있는데 그런 거를 위배하고 지금 외국계에서 먼저 확언하는 얘기를 동시에 한 날 힘 있는 기관들이 단언하는 리포트를 냈다. 네. 이거는 뭔가 셌다. 뭐 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제 말씀은 이런 얘기는 과거에 없던 얘기예요. 예. 야, 외국계 애들이 먼저 주워 들은 거 아니야라는 예. 이런 얘기 자체도 없었어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한국은행이 현재 지금 뭔가 이상하다. 자, 그다음 둘째. 방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총선 때 분당에 김은혜 그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야인입니다. 예. 그냥 후보일 뿐이에요. 후보. 뭐 그 사람이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한 것도 아니고 네. 용화대 직원으로 있다가. 공직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홍보물에 한국은행 총재 면담한 얘기를 대놓고 써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내가 분당의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한국은행 총재를 찾아가서 금리를 낮추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게 빌미를 줘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니, 그거는. 천하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국은행 총재가 모 후보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감수 용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선거법이 공소시효가 유지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은 한국은행은 선거 개입할 수 없게 됐잖아요. 아니, 한국은행 아니라 법상으로는요. 예. 우리 지나가는 통장님도 선거 개입 금지입니다. 그 선거법으로 고발할까? 김은혜 그 공보에 나온 거 아니야? 네, 페이스북에 나왔어요. 그러면 대놓고 사진 찍혔다니까요. 이거 고발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민감한 시기에.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외표 처리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 김은혜가 그러니까 너 왜 나 비밀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도 만나주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만나도 비밀리에 만났다고 쳐도 예. 왜 공개했느냐? 예. 그런 적 없다. 예. 분당 주민들 조심하십시오라든지 예. 이렇게 반대 브리핑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네.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도 안 해. 네, 그러니까 제 말씀 보세요. 그 전에 없던 한국은행에 대한 이런 어떤 의구심. 야, 이거 외국계로 정보가 새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 네. 또 하나. 선거 때 분명히 봤거든요. 네. 국힘 후보를 고의든 부실이든 뭐 미필적 고의든 과실이든 어쨌거나 측면 지원했다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사진을 찍히고 다니는 한국은행 총재. 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세요. 국민의힘과 용화대가 대놓고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행 총재 만나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국힘으로 들어와라. 우리랑 간담회 한번 하자. 내가 만나러 간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금리나 압박을 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야 이거 독립하라고 해서 국민들이 신분도 보장해줘, 돈도 넉넉히 줘, 임기도 보장해줘 하는데 이거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정보 관리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당연히 생기죠. 그러네. 더군다나 친정부 여당한테는 뭐야 이거 찍소리 못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또 의미 있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는 한 2주 전인데요. CT에서 리포트를 나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은행 전반에 금리 내릴 거야. 근데 근거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런 금융 리포트 처음 봅니다. 금융기관이 리포트를 쓰는데 뭐 더하기 빼기 경제적인 얘기로 리포트를 쓰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 이유가 뭐냐 하는 거 보니까 정부와 여당, 국힘과 용화대 압력에 찍소리 못한다. 그러면 내리겠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고요. 내가 이 시티의 리포트예요. 그 실명으로 나와 있는 리포트입니다. 내가 봤더니 이거는 뭐 정부 여당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찍소리 못하네. 그러면 내려가겠지. 이게 경제 리포트입니다. 정치 리포트에 하는 거 정치 아니에요? 리포트에 나올 게 경제 사이드에서 나왔어요. 실명으로. 오죽이나 시장의 신뢰를 이렇게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이? 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저분이 바보는 아닌데 네. 서울대 교수도 했고 뭐 경력은 화려합니다. 그래요? 예. 경력을 화려하신 분이고 바보는 아닙니다. 네. 멘트도 좋고 아무튼 근데 네. 문제는 한국은행이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금리 때문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이 초유의 시기에 가장 독립적이면서 경제적으로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부 여당은 다 만나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리포트까지 나올 정도가 되니 이거 뭐 경제 망치는데 서로 짝짝꿍돼 있는 거야? 그렇지. 라는 식의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바로 엊그제입니다. 국회에 불려갔죠. 네. 기재위 전체위 회의가 열려가지고 불려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예. 당신 말이야. 예. 독립성 어떻게 지킬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요렇게 얘기합니다. 금리 결정 같은 거 당연히 독립적으로 해야죠. 너무 뻔한 질문, 뻔한 대답 아닙니까? 독립적으로 할 거야? 독립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뻔한 질문과 뻔한 대답을 왜 했을까요? 그게 안 지켜진다는 것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근데 너무 정부 여당 많이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민들이 믿겠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금통위원들이나 총재들은 일부러 멀리했다.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다르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한 얘기예요. 나는 달라. 나는 생각이 달라. 나는 만날 거야. 그래서 정부든 청와대든 적극적으로 만나서 금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다 들을 거야. 아, 자기는 소통하는 그거를 소통이라고 포장하면서 그리고 나서 다 들은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결정만 독립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역사 속으로 임기 끝나고 퇴임하고 받으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그하시네 진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엘리트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전에 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전임자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계속 만나고 다녀도 독립성 유지할 수 있어. 나는 똑똑하니까 특별하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에 이 독립성이라든지 도덕성을 위해서 법적, 도덕적 여러 가지 파이어월이 세상에 있는 직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가 변호사하고 왜 술 못 먹습니까? 내 후배라서 술 먹은 거지. 그럼 그만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나는 판결은 독립적으로 할 거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접촉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야당은 안 만나나? 그러니까요. 야당도 만나야지. 검사는 왜 판사하고 술 먹으면 안 됩니까? 맞아요.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까 봐 자기네들끼리 사적으로 이상한 증거를 대린다든지 나쁜 인상을 줄까 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많은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하지 말라는 짓들 파이어월들이 있는데 방화벽이 있는데 자기는 가뿐하게 넘고 다녀도 상관없어. 나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 이런 망발을 국회에서 어제 했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분이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기가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완벽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거든요. 제가. 근데 저의 신뢰가 저만의 뇌피셜이 아니라는 걸 제가 다음 기사로 하나 또 이어드릴게요. 어차피 한국은행 얘기를 하면서 오늘 경제 얘기 같이 하는 거니까. 작년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났다는 건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세수 빵꾸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했나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해결 못했죠. 근데 그때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면 정부가 급할 때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뚫습니다. 우리도 더하기 빼기가 안 맞거나 갑자기 월급이 빵꾸 하면 은행에다 마이너스 뚫잖아요. 그렇지. 작년에 역대급 마이너스였습니다. 한국은행에. 작년 1년에 약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120, 30조. 그 내외여요. 1년에. 상반기에만 제 기억에 한 80조 정도. 집중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썼어요. 한국은행에. 마통이군요. 마통이죠. 마통이. 근데 올해 상반기 수치가 나왔는데 반올림 해서 92조. 92조 이 정부가 92조 마이너스 통장을 한국은행에 뚫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이미 돌파했어요. 자, 일단 빨리 얘기를 드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도 마이너스를 언제 씁니까? 갑자기 쓸 돈이 빵꾸가 나거나 가사비가 나거나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거나 뭐가 살림이 어긋날 때 씁니다. 정상적인 마이너스를 왜 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가 최고치를 달했다는 거는 이미 정부 재정 계획이 연초 대비해서 완전히 박살났다는 상징적인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92조 썼다고 정부가 무슨 뭐 채무불이행자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92조만큼 정부의 살림살이가 뒤죽박죽이 됐다. 들어올 돈 나갈 돈의 계획이 다 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도가 50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썼다 마이너스를 써서 현재 못 갖고 있는 잔액이 20조입니다. 지금도 20조고요. 작년에도요. 48조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국가가 부도 내기 직전까지 정부가 정부 살림 빵꾸 내기 직전까지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올해도 그런 사태가 났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어저께 지금 한국은행 얘기하는 거니까요. 물어봤어요. 문제 심각한 거 아니냐? 당신 말이야. 아무리 고객이 와가지고 마이너스 땡겨 쓴다고 그래도 그렇지. 막 주면 되겠어? 쉽게 말하면. 정부가 달라는 데도 줄 거야! 라고 했더니 제가 듣다 이런 황당한 소리 처음 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채권 발행하거나 이런 거보다 나한테 빨리빨리 땡겨 쓰는 게 스피드도 빠르고 금융 비용도 절약하니까 정부한테는 좋은 거 아닙니까?
와, 요 얘기를 합니다. 엽기적이네.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본인은 나 독립적이야라고 하지만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왜 만나고 다녀? 왜 어울려 다니고 그쪽 유리하게 행동하고 다닌다는 의심을 사? 그래놓고 내가 독립적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거짓말을 날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제 반론이 이겁니다. 너가 그렇게 어울리고 다니니까 이런 92조 같은 마이너스 충격적인 사태에서도 지금 정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정부의 얘기거든요. 그 정부 대변인 정부 대변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본인도 모르는 새 어울리고 다니고 설득당해야 하니까 이 모든 정책에 정부 얘기가 이렇게 스며드는 거 아니냐. 독립적으로 정부 이거 안 돼. 92조나 마이너스 쓰다니 살림 똑바로 해. 더 이상 못 꺼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문제야? 정부가 금융비용 절약하고 좋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나는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라는 얘기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반론을 스스로 제기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사이드를 볼 때 쉽게 말하면 뭐 빚이 너무 늘어나는데 이게 왜 문제야? 한국은행은 고금리를 하는데 왜 빚이 늘어나지? 그러면서 이 정부의 정책이 왜 이렇게 재정당국과 금융당국이 다 이렇게 모순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 이상한 일들이 왜 수정이 안 되는가 늘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엉망진창 모순 가운데 한국은행의 실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이러한 저쪽 내에서의 끼리끼리 독립적이지 못하는 이런 문화들, 정부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이 경제 혼란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소장님,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는 목적은 이제 부동산을 부양시키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금리가 인하되면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인하를 왜 섣부르게 못하냐면 금리 인하를 일단 해야 되는 거는 고금리 때문에 힘든 분들이 그렇지. 많죠. 그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물론 힘듭니다만 부동산 PF에 물려 있어서 또는 영끌 때문에 물려 있어서 그렇지. 이자를 많이 내는 분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살려내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굳이 말하자면 뭐 고통을 좀 덜어주는 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작용이 뭘까요? 바로 또 시중에 자금이 풀려서 집값을 자극해서 영끌 수요를 오히려 창출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더 어렵게 하는 이런 게 이제 다점으로 부각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미분양 사태도 그렇고 심각하죠. 집을 살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번에 인하하면은.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한 말씀만 더 하면. 그런데 이제 지금 아무튼 그렇게 집값 때문에도 고민이었고 물가 때문에도 고민이었는데 최근에 하나 새롭게 등장한 변수가 환율이에요. 지금 환율이 거의 1,400원 목전을 앞두고 있는 만약에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를 선제적으로 먼저 내려버리면 환율을 자극해요. 왜 그런 거라는 이론은 좀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금리가 낮아져서 우리 돈이 더 많이 풀리면 달러 대비 우리 돈이 더 흔해지죠.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돈 대비 달러의 이 교환 비율은 환율에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야 1대1 비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300 현재 80 몇 원대인데 아차하면 1,4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새로운 변수가 들어왔거든요.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함수가 1차 함수, 2차 함수, 지금 3차 함수까지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부는 모르겠어. 집값, 경제지표 좀 더 돌려. 윤석열식으로 가는데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말리는 뭐보다 말리는 친위가 더 밉다고 지금 이러고 있다. 그래요. 윤석열은 족바가 얘기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